자, 말로만 하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검찰 해체 서막이 열렸습니다. 실제로 검찰을 잘게 쪼개서 해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 구조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대검이 있고 그다음에 고검이 있고 지방검찰청 그 밑에 이제 지청이 있는 그런 조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검사, 전체 10,000여 명이 넘는 검찰 조직이 산산이 해체되어서 검찰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걸 지금 민주당이 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청을 지금 산산이 부숴서 새 조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이렇게 일부는 변모하고 일부는 총리 밑에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총리가 관장하는 수사조직, 또 일부는 행안부 장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지금 거기서 중대범죄만 수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은 아예 지금 행안부 장관 밑에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이 별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현재 관할이나 업무를 전부 해체해서 이 감독받는 기관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은 어디 밑에 있냐? 법무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어디 있냐? 그건 행안부 밑에 있고,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은 총리 직속으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래 78년간 내려온 검찰 조직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서두르겠다면서 3개월 이내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이제 저들이 법안만 발의하면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법안을 갖다가 발표하는 신속한 처리 구조가 완성되어 있죠. 여기에 따른 피해가 지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행안부 장관 밑에 설립되는 중수청에는 지금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등 수사를 담당하게 하고요. 또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중수청과 경찰청 밑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등을 전부 업무를 조정하고 배당하고 관할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사는 지금 행안부 장관 밑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찰청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또 공수처가 있습니다. 그 세 개를 갖다가 총리 직할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패나 정치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행정부의 통제에 들어가면서 지금 상권 분립의 원칙에서 사법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부나 의회 권력,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자유로워서 행정부 관료들이나 대통령 또 입법부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해체해 버리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은 현재 민주당 정권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표되는 안은 거의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이걸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행안부 아래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검찰을 경찰과 같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행안부 산하 조직에서 경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은 행안부의 지휘를 받는 그런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행안부가 경찰청을 두고 또 경찰청 밑에 이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수사를 갖다가 감독하고 또 더 나아가서 행안부 밑에 중수청을 두고 중수청도 관할해요. 그러면 행안부가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다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각종 수사가 정권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검찰 내부에서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속도전만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 전직 검사장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면 수사도 공소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검찰이 해체되면 그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쌓아온 각종 노하우도 순식간에 다 무너질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수사기관을 검경, 공수처 등을 지휘하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다 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 사건 수사의 적정성 여부, 또 수사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신청, 그리고 수사 담당 공무원의 징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모든 요구들을 법안에 집어넣어서 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집권 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자, 법무부 장관은 실제로 수사에 관해서는 모든 권한을 상실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는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김용민 의원은 몇몇 자신과 함께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을 데리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기자들한테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리고 김용민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의 검찰의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안에 다 이런 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여당답게 야당과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의원이 아직도 야당이나 시민단체 조직원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여당의 법안은 강론에 대한 조율이 핵심인데 무턱대고 법안부터 발의하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정권 초에는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밀다가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에요. 물론 국민의힘은 이것이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면서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소속되는 조직을 지금 법률로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가지고 지금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는 사법 구태타다. 이재명에 대한 조사를 해왔던 검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3대 특검을 저렇게 광범위하게 577명이나 투입해서 만들어가지고 오래 시간을 끄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용하냐. 자, 지금 대체로 다 드러났다.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이미 드러날 게 대부분 다 드러난 해퍼닝에 불과한 그런 윤회 계엄을 검사 60명이 나서서 특검을 하면서 먼지 털듯이 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결국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의 망상이 그려낸 계엄을 이미 진상 골격이 다 드러났는데 이 재탕, 삼탕하는 것이 옳은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여건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인데 미국에서도 문제 있는 대통령 트럼프 같이 있었지만은 여당이 법을 고친 적은 없다. 근데 이 법을 유예기간이라 해서 자, 소급 적용을 금지하지 않고 곧바로 적용해서 이재명에게 셀프 면제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대체로 이렇게 지금 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터키, 또 헝가리, 한때 폴란드, 그래서 이런 파시즘적 국가로 진행되어가는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파시즘 국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등장했던 게 이 사법부의 무력화, 검찰의 무력화 등이었습니다. 터키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죠. 쿠데타 실패를 갖다가 핑계대어서 지금 당시 법원을 대거 잡아가고 검찰 조직을 흔들어 챘겠죠. 그래서 터키가 지금 독재 국가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에르도안이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르도안 한 사람 때문에 터키가요, 한때 EU 가입할 만한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나라가 지금 순식간에 독재 국가가 되어버리고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검찰 해체시키고, 검찰만 해체시킵니까? 대법원을 갖다가 지금 흔들어 가지고 대법관을 30명을 하겠다. 그리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을 헌재에 끌고 가서 자신들이 말 잘 듣는 헌재에 끌고 가서 사심 제도로 하겠다. 자, 그러면서 전국 판사 회의를 소집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법부도요, 지금 최후의 보루였던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무력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자체도 무기한 날라가 버리고 나머지 재판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검찰 해체가 진행되면 앞으로 정치인의 부패는 누가 잡냐, 그죠? 이번 정권은 자신들이 굉장히 깨끗하다, 양심적이다,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정권에 각종 내정된 임명자들, 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또 폭로, 이런 것들을 보면 벌써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본인부터 이런 문제에 지금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손을 봐서 없애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또 이렇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기력하게 이것들을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정권이 언젠가는 임기가 끝날 건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를 넘으면요, 항상요,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를 넘고 있어요.